안녕하세요. 저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황성필 변리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표권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을 확보하는 이유는 우리가 K-뷰티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자산으로 가질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자산을 통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양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부분만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K-뷰티라는 우리 상품에 대해서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내셔널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과 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화장품을 이제 뷰티를 비즈니스에 있어서 상표를 이제 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일단은 상표 등록을 좀 추진을 하세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의 이런 식약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조성물을 갖다가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특별한 인허가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다른데요. 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국은 화장품에 대한 이런 허가 제도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K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더라도 국내의 상표 등록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국 상표 등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NMPA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관리 규정에 부합되는 중문 상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화장품, 비특수 화장품에 대해서 기존보다 좀 빠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규한 이런 소재들을 만든 화장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서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문서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거의 한 10여 가지가 서류가 있는데요.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도 관련된 것도 제출해야 되고요. 제품의 중문명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의 화장품을 우리가 수출하고 중국에서 우리가 상표 등록을 받는 것, 여기에서 상표 출원하는 것과 중문 네이밍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식약처에 이런 문서들을 제출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나 저기 화장품 허가받기 위해서 다 신청했는데 뭐 그때 다 상표 견본도 제출했으니까 등록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중국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화장품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혼동을 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상호 등록, 상표 등록, 화장품 허가인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중국의 상표를 출원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중국의 법인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상호 등록이라는 것은 사업자 설립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대한민국 좀 국내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중국에서는 중국 특허청에 대해서 하는 행위인 상표 등록과 화장품 허가는 철저하게 다르다. 그래서 이 양자를 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냐?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상표 등록이 거절이 되면 이 허가는 말짱 꽝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순서가 정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해야 되냐. 제가 지금 예시로 중국 시장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뿐만이 아닌 뭐 태국이나 베트남 다른 나라도 유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결론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상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표는 화장품 허가에 문제없이 통과되는 상표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표 등록의 중요성은 뭐 많이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에 브랜드가 남는 것은 나중에 상표밖에 없고요. 브랜드가 K-뷰티로 인해서 화장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은 이러한 원천적인 코어 상품에 부과되는, 예를 들면은 화장품이 메인이었지만 화장품과 관련된 샴푸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표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화장품 사업 외에도 향후 확장 가능한
그런 부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하고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상표 등록은 화장품 허가와는 다른 중국 특허청에 대한 상표를 신청하여 등록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상표를 등록을 받으면은 중국에서나 뭐 그 나라,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해당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을 때는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제출하고 제품의 중문명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지만,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절차, 별도의 신청과 등록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가짜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 소홀하신 경우가 있는데, 물론 디자인에 들어있는 그러한 저작물들이 있어요. 미술 저작물들, 뭐 새로운 모양이라든가 꽃 모양,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저작권으로 보호는 될 수도 있지만 상표 등록과 별도로 우리 제품 패키지가 너무 이쁘다, 우리 제품 패키지는 기존에 없었던 거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를 받아두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나중에 제품이 상당히 잘 됐는데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뭐 제3자가 이제 도용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거래처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거래처랑 이런 일반적인 민사계약, 이런 계약서를 뒤져가지고 어떻게 소송할 수 있는지를 찾거나, 또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패키지 디자인, 요거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등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는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요소를 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전체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셔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식재산권 중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별도로 빼서 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화장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중문명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 한국 사람들은 요새 이제 한국말로 브랜드도 만드시지만 영어 브랜드도 항상 같이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을 나갈 때, 특히 일본 뭐 이런 데도 뭐 그냥 영어 브랜드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은 특이한 게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 브랜딩을 하는 경우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어떠냐면 중국말로 그들은 그들만의 브랜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영어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터넷에 그 A라는 영문 브랜드를 자기들이 중국말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중국에서 열심히 A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중국말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는 제가 만든 영어라는 브랜드보다, A라는 브랜드보다 이 중국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인식도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중국어 상표를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중문명을 브랜딩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화장품 허가 받을 때는 중문명을 기재해야 돼요. 그럼 그 중문명이 상표 등록이 되는 중문명을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영문으로 상표를 우리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중국과 다른 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중국에서는 특히나 화장품 허가 시에 중문명도 필요하고, 중국 사람들은 영문보다는 중문명을 많이 그들끼리 없는 브랜드라도 지어서 부른다. 따라서 반드시 시장에서 독점적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중문 브랜딩을 확보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 받기 전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이게 궤가 맞아야 돼요. 화장품 허가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상표 등록도 가능한 그러한 브랜드를 우리가 우리의 인터내셔널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문과 영문 상표를 반드시 먼저 좀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표라는 것도 있어서도 너무 그 성분들을 이렇게 암시를 하거나, 너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한국 화장품 K 브랜드 이런 상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한국 화장품 K 브랜드는 좀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 브랜드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해는 쉬워요. 아, 이런 브랜드는 한국에서 왔고 뭐 K. 근데 나중에 그런 브랜드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휘라든지 이런 브랜드는 어디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듣다 보면은 그 브랜드를 들으면은 저희가 머릿속에서 아, 그거는 걔네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브랜딩을 할 때도 아, 그냥 너무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식별력이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독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으로 화장품 허가도 받고 중문과 영문 상표 등록도 화장품 허가 전에 좀 먼저 받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재밌는 게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요새 이제 일본어로 만든 그런 브랜드가 또 유행한다고 해요. 이제 나라마다 그런 어느 나라 국가의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 것들이 이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 제품이다, 뭐 일본 소니다 이런 무조건 좋아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일본 브랜드에 대한 상당히 그런 많은 호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병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 상표를 출원해주고 등록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해주는 게 상표, 우리가 그냥 변리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는 상표 변리사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다면 어려운 변리사 시험을 봐서 저희가 이제 상표랑 특허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표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변호사가 돼야 돼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그냥 누구나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표 변리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면은 그냥 국가에서 시켜줘요. 따라서 중국에서 이 대리인들을 선정할 때 상당히 잘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그냥 이제 변리사 신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못한다, 잘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로 영업에 치중하는 부분들이 있고 법률적인 부분에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물론 비용도 다를 테니까요. 그런 거를 아시면서 선택적으로 고르셔가지고 중국 대리인들과 업무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변리사분들이랑 일할 때도 어떤 중국 회사랑 일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중문 네이밍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중문 네이밍은 어떻게 해오시냐면은 대부분 뭐 아시는 분이 해준대요.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중국말도 잘하시고 특히나 그분들은 언어의 능력이 있으셔서 영어도 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이렇게 추천해줬다 해서 가지고 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상표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이게 뭔가 이제 운율이 좋아요. 말로도 좋고 뜻도 좋아요. 중국은 이렇게 그 한자의 음과 뜻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잘 버무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표로서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표 등록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이제 이런 브랜딩을 잘하는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도 잘하는 변리사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한 두세 개 정도의 상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상표를 만들고 싶은데 이 상표는 어떠한 상품을 이렇게 좀 암시했으면 좋겠고 이게 한국 제품이고 어떠한 효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면은 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고기를 고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고를 수 있게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서 상표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허가가 가능한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브랜딩과 네이밍에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상표 네이밍을 하기에 앞서서 이 상표가 등록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과 다르게 중국과는 다르게 이 상표가 사용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등록 가능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랑 좀 유사하게 중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을 대상으로 등록 가능성 조사를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에서는 사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 조사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상표 등록이 너무 많고 상표 출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 브랜딩을 해놓고 뭐 홈페이지 만들고 상품 인쇄까지 다 해놨는데 나중에 저희가 상표를 출시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양도해 오기 위해서 또 뭐 불사용 취소 심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글로벌 사업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비대면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비대면 바우처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AI 같은 경우에서는 AI 바우처 사업 이런 거 상당히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AI 바우처 사업이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증액이 될 정도로 많은 호응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뷰티 쪽에서 뭘 해야 되느냐? 뷰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코트라나 이런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뭐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 바우처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은 해외의 상표 출원, 해외 상표 등록 조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조사 그리고 인허가를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바우처 관련돼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이게 괜찮은 게 적절한 금액 안에서 우리가 해외에다가 상표 출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한 2번 정도는 더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 수출 바우처를 치신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또 궁금한 사항을 문의 주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글로벌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서로 논의를 해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상표 출원할 때 이제 어떻게 출원하느냐 이제 신규 출원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신규 출원을 할 때도 이제 뭐 마드리드 출원이다, 국제 출원이다. 뭐 이렇게 좀 대충 알긴 아세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에 상표 출원이 있고 한국에 상표 등록이 있으면은 마드리드 협정을 이용한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을 하는 것을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나라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뭐 이번에는 저 중국만 할래요, 미국만 할래요 이럴 때는 뭐 가끔씩은 그냥 직접 출원하는 게 뭐 비용이 훨씬 저렴할 때도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상표를 어떠한 류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 출원할지를 우리가 사전에 좀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 상표 등록 가능성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은 더더욱이나 비용이 저렴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저는 반드시 네이밍을 하기 전에 등록 가능성 조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상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특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중국 같은 경우나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가 뭐 PCT 출원을 했다, 특허 출원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영업의 포인트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특허 등록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출원 중인 권리를. 근데 뭐 PCT 출원 중이라든지 뭐 코리안 패턴트 펜딩 뭐 이렇게 출원 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조성물 관련된 특허거든요. 조성물 관련된 특허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정을 해서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조성비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었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나온다. 이러한 실험 데이터들을 좀 저희가 잘 준비를 하게 되면은 등록에 있어서도 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수치를 한정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되게 독특한 원료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없었던. 그래서 새로 화장품 런칭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독특한 원료들을 배합해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그런 사례도 없었고 기존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신규한 물질들을 좀 배합해 가지고 독특한 한정비를 만들어서 조성물 상표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것도 저희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마드리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표 출원을 진행하실 때도 국내 상표 출원이 있는 것은 좀 부족하고요.
국내 상표 등록이 있으면은 그 등록을 이용하셔가지고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면은 집중어택이라고 해서 곤란해져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등록된 상표로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상표 등록을 잘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비즈니스도 잘해요. 뭐 디자인 등록도 받았다고 쳐요, 패키지. 뭐 특허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지금도 모조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표 선점에 대한 가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러세요. 뭐 중국에서는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내가 관시가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일단은 저도 이제 뭐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방정부랑 관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AIC 레이드 액션 같은 거를 실제로 변호사가 아닌데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이런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표법, 특히나 이제 형사소송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물량에 대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좀 완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액션을 또 취할 수가 있을 거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상표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모니터링은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서도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아마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상표들 이런 거 도용해가지고 좀 출원한 사례예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뭐 준호 헤어 뭐 이런 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들 계속 이렇게 도용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내 상표를 갖다가 등록받았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도용이 많은 나라에서는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은 더 상표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화장품에만 출원해 놓고 뭐 다른 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라든가 좀 뭐 뷰티라든가 이쪽으로 확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선점을 당하면 피곤해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도용을 당하는 사례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K-뷰티 산업이 정말 예전에는 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뭐 전 세계를 가면은 뭐 심지어는 뭐 러시아, 뭐 남미,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런 나라랑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도 멀리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중국에도 편중이 돼 있는 비즈니스도 있지만은 정말 세계 각국에서 우리 K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한류 콘텐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드시더라도 정부의 사업들, 특히나 수출 바우처, 그리고 다양한 엑셀러레이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시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실 때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근데 미국에 상표 등록 받으려면 10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빨리 받으려면 실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상표 등록 받으면 뭐가 좋냐? 아마존에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 때 내가 상표를 갖고 있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면은 정말 샤방샤방하게 예쁘게 싸이월드처럼 내 물건 파는 거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중국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장, 특히 아마존 시장 상당히 크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상표 등록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황성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